뭐라고요? 저 automatically 밑에 음. 큰 하늘 작은 하늘 있잖아요. 네. 그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적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에놀. 이걸 이런 걸 이놀이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키토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토매티컬리니까 그냥 내비두면 저렇게 돼요. 그냥 저게 다예요. 그냥 내비두면 저렇게 돼요. H를 떼가서 H 두 개 다 떼줘서 미케니즘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기수는 똑같이. 미케니즘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몰라도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올 걸 이거 미케니즘 쓰라는 거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도 돼요. 그냥 뭐냐면 이중결합의 OH 그걸 인올 그 다음에 탄수산수 이중결합의 탄소사슬 이걸 키토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이성계. 이 둘은 이성제 관계죠. 양쪽의 질량은 동일. 같죠? 양쪽의 질량이 같은 게 왜냐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수소 두 개다. 그럼 여기 보이는 수소 몇 개 있어요? 보이는 수소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네. 여기 수소 어디 있어요? 여기 세 개 있죠? 수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양쪽의 질량 보존 성립해요? 양쪽의 질량 보존 성립하니까 둘의 관계는 이성질체라고 알겠죠? 그러면 미케니즘 설명 드릴게요. 드리겠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가정하시고 자 그러면 오토매티컬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게 등장해요. 이게 등장해요. 왜 난데없이 H2O가 등장해요? 저 H를 떼가야 하니까. 수증기예요. 아, 수증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존재한다면 수증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 있다면 수증기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돼? 지구에 있으면 수증기는 어디나 있죠. 즉 이 토토머리제이션은 수증기만 있어도 되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수증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수증기 없는 데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수증기 없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토매티컬리라고요. 아, 그- 그래서 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산소에 비공허전자가 있죠. 여기도 비공허전자가 있죠. 너무 노란색으로 보일까? 노란색으로 보일까?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중결합전자가 이렇게 칩니다. 그럼 수소에 있는 수증기에 있는 수소가 산소 쪽으로 이동하겠죠. 알겠죠? 그럼 얘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었고요. 저 빨간 수소가 1이 붙었는데 노란 전자를 가지고 붙었습니다. 자, 이중결합에는 원래부터 수소가 있으니까 여기 수소 여전히 있다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오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얘가 완성. 얘를 치고 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노란 전자가 남고 얘는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뭐가 돼요? 물. 다시 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자체의 질량도 변해요. 고정돼요. 고정되죠? 뭐 일종의 촉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수증기가. 그래서 수증기가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뭐 달려 있어도 문제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 달려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할로젠이 붙어 있어도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요걸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한다. 됐죠?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면 이번 유기 시험은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거 입체화학하고 뭐? 그 입체화학하고 그다음에 그 할로젠 알킬. 그 할로젠화 알킬이라고 하는 게 SN1, SN2, E1, E2를 묻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듣고 가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다른 문제집은 전혀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다른 문제 전혀 필요 없고 예지쌤이 준 그 문제집 있죠? 예지쌤이 준 문제집에서 어디를 외우란 얘기예요? 할로제나. 입체화학하고요. 입체화학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뺏겨낼 거야. 아시겠죠? 네. 왜 입체화학을 잘해야 되냐면 입체화학은 실수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입체화학은 쉽기 때문에 실수하면 등급이 팍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화학 예지쌤이 준 문제에서 그 미티디트 피트 기출문제집 있죠? 내가 제보내 준 거. 그거 달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할로제나 알킬 부분을 달달달 외우세요. 아시겠죠? 네. 문제가 끼키봐 16개, 그 정도밖에 없죠. 아까 내가 그 할로제나 알킬 부분에 그 부분만 달달 외워도 이번 시험 6위 부분에서 60점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래서 6위 부분에서 60점. 만점에 50점인데. 아니 60%요. 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6위 부분을 100으로 잡았을 때 60%. 아 진짜 이 말이 안 통해서야. 죄송합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6위에서 나머지 40%가 지금 하고 있는 이중결합 어쩌고 저쩌고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뭐야 연력학 다 맞춘다고 치고 네. 그러면 6위도 입체화학하고 할로제나 알킬 외운 대로 맞춘다고 치고 다 하면 사실 이거 전혀 몰라도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 하시고 할로제나 알킬 같은 경우 미트디트 피트 시험이 사실은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반응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안 중요하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문제 18개만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거기 해설도 써놨고 답도 써놨으니까 달달달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화학 70점은 나온다. 알겠죠? 70점이면 좋은 성적이잖아요. 나쁜 성적은 아니잖아요. 나쁜 성적이야? 70점 정도는? 꽤 괜찮은 성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라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 지훈아. 지훈아. 아이고. 그다음에 6. 자, 6번째는 자, 일렉트로필릭 이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일렉트로필릭 이폭시데이션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그 슬쩍 얘기하기를 그 이폭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에폭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옥사이드가 오가 이렇게 있고. 아니요.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폭시였죠? 네. 저 이폭사이드 만들었던 반응이 아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었었죠? 아까 NaOH 반응이 주가 BR이랑 누구랑 누구를 반응시키면 이폭사이드가 만들어졌었어요? 아니네 BRCC 이름 찾으세요. 빨리 이름 찾으세요. 유기화학은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유기화학은 이름이 중요해요. 아까 이폭사이드 어디서 만들었어요? BR 첨가 반응 이후에 강염기 걔 이름이 뭐냐고 이름. 할로 하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할로 하이드린 있었죠?
거기다가 뭔 처리를 하면 할로하이드레에다가 뭔 처리를 하면 OH. 강염기 처리를 하면 이폭시데이션이 됐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아예 그냥 이중결합에다가 이폭사이드를 한 방에 원샷에 만들어주는 반응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이름하여 일렉트로필릭 이폭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반응 개요. 반응 개요는 이겁니다. 자, 역시나 내가 맨날 예로 들고 있는 기질이죠. 자, 여기는 메틸이 있고 여기는 수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이걸 써요. 이걸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네. 희한하게 생겼죠. 이때 CH2Cl2 얘는 항상 나오는 뭐예요? 용매요. 얘는 그냥 용매고요. 용매고요.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게 아주 독특해 보이잖아. 아주 독특해 보이잖아.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록시 애시드라고 합니다. 포록시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R 자리에는 R의 뜻이 뭐예요? R은 알킬 그룹이니까 이 알킬 그룹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걸었어요. 보통 가격 때문인데 뭐 싼 놈 걸 수도 있고 비싼 놈 걸 수도 있고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포록시 애시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죠. 포록시라는 말이 있죠. 그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놀라웠게도 그냥 원샷에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는 단일 단계 반응입니다. 한 방에 됩니다. 그럼 이산소는 어디서 온 거냐? 이산소는 요겁니다. 이산소는 저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포록시 애시드에 있었던 산소 있죠? 얘만 기가 막히게도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네. 이때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쁘게 써놨잖아요. 예쁘게 써놨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RCO3H라고 써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려주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거 같죠? 완전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이렇게 축약하게 쓴 겁니다. 당연한 표현인데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딱 봐버리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표현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산소 3개라는 거 알겠죠? 산소 하나, 둘, 셋.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탄소. 이건 누구겠어요? 저희 R이랑 요거.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렇죠?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이때 이제 미케니즘을 보자. 자, 미케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미케니즘이 아주 쌈박합니다. 네, 미케니즘이 아주 쌈박한데 이렇게 됩니다. 미케니즘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 누구랑 반응하냐면 저기에 있는 이중결합이랑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가 산소랑 또 결합하고 있으면 이 산소는 여러 이유 때문에 전자가 아주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이중결합 있죠. 이 이중결합으로부터 전자를 받습니다. 그럼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옥텟을 만족해야 돼서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있죠. 얘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카본일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니까요. 그럼 이 카본일탄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이 수소를 칩니다. 그럼 수소가 또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탄소가 산소 수소 결합이 탄소한테 마지막으로 전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얍 그리고 원래의 기질 구조가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산소가 이거고요. 탄소는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이동했던 첫 번째 노란색 전자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파란색 전자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노란색 전자는 이거고요. 그 다음 수소가 준 파란색 전자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즘이 좀 복잡해서 그냥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렇죠? 자, 이때 뭐 좀 유명한 애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알킬 그룹에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 거 알겠죠? 근데 또 뭐 매우 유명한 건 메틸 그룹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소가 있고 메틸이 있고 한 상황인데 이때 그 알킬 그룹에 그냥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알킬 그룹에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유명한 애가 사실은 얘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에 수소가 있어도 되고 메틸이 있어도 되는데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얘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름을 MCPBA라고 하는데 얘가 가장 유명합니다. 성이 깊네요. 뭐라고요? 가장 유명. 뭐라고? 안 들,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뭐?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반응성과 편리성은 최고거든요.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데 가장 안 씁니다. 제일 안 씁니다. 엄청 잘 되는데 너무 비싸서 잘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서는 잘 못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실제 못 쓰니까 문제에서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반응성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 MCPBA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미트디트 피트 기출에 MCPBA라는 말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자, 썼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도 하면 이중결합 반응은 완결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정리하라고요? 할로제나 어, 그 뭐냐면은 입체화학하고 할로제나 알키라 SN1, SN2, E1, E2 공부하라고 했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중결합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울게요. 네. 그다음. 자, 그다음 7 옥시데이션입니다. 자, 산화 반응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씬이라는 말이 뭐예요? 씬이라는 말이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걸 씬이라고 하죠. 다이가 뭐예요? 두 개. 올은 OH.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 있죠? 여기에 KMNO4를 쓰는데 사실 이 경우 KMNO4보다 중요한 게 cold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얼음물 속에서 반응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cold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cold하지 않다면 완전 다른 게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cold가 중요합니다. cold.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OH가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죠? 근데 둘 다 다른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라서 씬 방향인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근데 그 다음 쓸 건 뭐냐면 바로 OSO4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래도 이게 됩니다. 이래도 이렇게 됩니다. 온도 상관 있어요? 얘는 온도가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조건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OSO4, 오스미움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금속입니다. 아니요, 독극물입니다.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아주 큰 독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 플로린 반응하고는 완전 다르죠. F2를 얘기하니까? F2는 몸속에 들어와서 그냥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하고 반응을 하는데 얘는 특히나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예, 코로 흡입됐으면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기억합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얘는 반응 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얘는 혼합물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온도를 콜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이게 수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얘는 수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만들어집니다. 다만 얘가 익스트림리 데인저러스입니다. 오스뮴은 익스트림리 데인저러스. 알겠어요? 그래서 오스뮴은 뭐로 유명한 녀석이냐? 사는 비용보다 버리는 비용이 2배가 더 비쌉니다. 살 때 100달러면 버릴 때 200달러가 듭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위험한 놈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취급하는 전문 폐기물 업체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얘 아무 때나 버리면 구속됩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 폐기업자에게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릴 때 비용이 2~3배가 더 듭니다. 그걸로 악명 높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데 하고 나서 뒤처리가 지랄 맞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면은 혼합물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해야 되는데 되게 짜증납니다. 그럼 교수는 뭘 시키? 교수는 뭐하라고 하라고 하겠어요? 교수는 요거로 하라고 하겠죠. 왜냐면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이건 싸거든. 근데 대학원생은 이걸 하고 싶겠죠. 근데 이걸 하면 교수가 지랄지랄 할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돈이 어디서 나서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이겠죠? 네, 이게 참 대학원생의 애환. 알겠죠? 자, anyway. 그래서
미케니즘이 있으나 그냥 외웁시다. 자, 그 다음 7.2 7.2는 자, 그 다음은 오존올리시스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오존은 O3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시스라는 말은 오존올리 라이시스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컷. 그래서 오존을 이용해서 자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일 탄소 이중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이중결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첫 번째 오존을 쓰고요. 두 번째는 환원제를 씁니다. 근데 이 환원제는 사실은 뭐 거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누가 나오냐면 아연을 쓰거나 황에 메틸 그룹이 2개 붙어 있는 녀석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아연 금속을 쓸 수도 있고 이게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황화합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원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필요 없고 이것만 봐도 그냥 바로 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빨리 필기해요. 여기까지 다 필기해요. 자, 왜냐면 내가 뭐냐면 써놓은 걸 보고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빨리 썼어요? 썼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자, 잘 봐. 자, 지금 이제 펜 놓고 봐봐. 쓰지 마. 왜냐면 쓰고 나서 이제 지울 거기 때문에 쓰지 마. 자,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합니다. 오존이 보이면 이중결합을 길게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자, 이중결합을 어떻게 그렸어요? 과도하게 늘려버렸죠. 그 다음 어떻게? 지웁니다. 중간을 지웁니다. 여기다가 짠 끝. 이게 오존올리시스입니다. 잘려서 여기가 쇽쇽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가느냐? 모르셔도 됩니다. 어디론가 날아갔겠죠? 최종적인 결과는 이겁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케니즘이 없습니다. 얘는. 미케니즘이 한 40% 정도만 연구가 돼 있어서 완벽한 미케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산소는 어디 가느냐? Nobody knows. 그냥 이것만 나타난다라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됐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이 탄소 3중결합. 3중결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3중결합을 내가 항상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알킬 그룹, 탄소가 붙어있는 탄소와 수소가 붙어있는 탄소 두 개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첫 번째 오존을 씁니다. 두 번째 이 경우는 특별한 환원제가 아니라 물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환원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탄소가 뭐예요? 요거고요. 이 탄소가 뭐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에서 탄소가 붙어있는 그 뭐냐면은 탄소는 이런 식의 COH, 칼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고요. 삼중결합에서 수소가 붙어있는 쪽 있죠? 이런 거, 얘 이름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에 대한 오존올리시스에서는 요게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
자, 썼습니까? 네. 썼죠, 숫자에. 좀. 그다음. 그다음. 자, 이 위에 줄게요. 여기 줄게요. 7.4. 7.4는 KMNO입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똑같은 이중결합 화합물에 대해서 KMNO4를 썼습니다. 뭐 사실 굳이 필요 없습니다.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콜드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콜드가 아니니까 얼음물 조건만 아니면 된다니까. 뭐 상온에서 해도 끓여도 상관없고요. 알겠어요? 저것만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예, 콜드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콜드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차이를 알겠어요? 아까 오존놀리시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존놀리시스는 그냥 뚝 끊어지고 알데하이드가 됐죠. 네. 그런데 KMNO4를 쓰면 칼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와 신기하다. 얘는 미케니즘이 없습니다. 알겠죠? 네. 미케니즘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삼중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KMNO4를 쓰면 놀라웠게도 오존놀리시스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에 대해서는 KMNO4가 오존놀리시스랑 같습니다. 알겠죠? 됐다. 됐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네. 다 썼죠? 자, 지운다잉? 네. 지우다 썼어요? 네. 썼어요? 이때 아까 신다이올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신다이올. 네. 신다이올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중결합에 KMNO4를 쓰거나 오스듐 테트록사이드 쓰거나. 그러면 신다이올 말고 안티다이올도 있겠죠. 트랜스다이올도 있겠죠. 네. 그건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트랜스다이올을 만들려면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중결합 반응이 아니어서 그냥 무시합시다. 네. 나오면 틀려요. 그냥 알겠어요? 나오면 틀려 그냥. 네. 지금까지만 해도 98점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줄게요. 와 그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신다이올 만들었죠? 네. 여기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HIO4 물 THF THF는 그냥 용매라고 했어요. 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수소죠. 여기 수소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쟤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컷 잘려요. 그래서 다이올이었던 탄소 자리가 잘리면서 수소가 붙어 있으면 자 이런 작용기 이름은 뭐예요? 이 작용기 이름이 뭐예요? COH 작용기 이름 뭐예요? 알데하이드죠? 그리고 이쪽 작용기는 뭐예요? 케톤이요. 탄소에 CO에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케톤이죠. 네.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케톤으로 잘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와. 뭐만 알겠죠? 네. 됐습니까? 됐죠. 다 썼어요? 그 다음 그럼 여기서 퀴즈 생성물을 예측하시오. 여기다가
자, 뭐 만들어줄까요? 뭐 만들어줄까요? 저거 바로 저거입니다. 이거겠죠? 오 맞네. 이거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중결합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중결합을 과도하게 그려놓고 오존 논리 쓰면 이중결합을 어떻게 지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 그게 이거라고. 오호호호.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번호를 뭐 여기를 뭐 1번이라고 해보죠. 네. 1, 2, 3, 4, 5, 6 탄소 6개 있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네. 혹은 이렇게 그려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1, 2, 3, 4, 5, 5번에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는 걸 알겠어요? 네. 얘하고 얘가 같은 거라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러면 놀랍게도 얘 처음 시작은 어디였어요?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절대 안 그려줘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절대 안 그려줘요. 얘 답을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한 100점 맞을 것 같은데. 등급 올리는 것만. 그래요.